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보건과학과 재학 중인 20학번 이은지, 21학번 김하은입니다. 저희는 환경보건과학과 재학 중인 20학번 박소은. 전 19학번 박찬희입니다. 환경보건과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우선 1학년 때는 환경에 대해서 정말 통째적으로 넓게 배우고 있어요. 2학년 때는 언니 뭐 배워요? 2학년 때는 수질이나 독성학 등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환경보건과학과는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그런 보건학적 문제로 이어진 환경과 보건이 이어진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폭넓은 시야에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수질, 생태, 독성, 그리고 화학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화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오시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부 전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환경 관련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환경 관련 과를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공학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저희 과를 선택을 한 이유는 설계나 뭐 공학적 설비 이런 거는 수학이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학문 아니면은 화학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위주로 배우는 그냥 자연과학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학생회장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약간 대자연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터전인 생태계 요소의 각각 요소들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이 이제 인류와 생태계가 상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이기 때문에 이 환경보건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입시할 때 학과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국내에 환경 관련 학과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공학과와 환경보건과학과를 지원하였고 결론적으로 환경보건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원서를 쓰면서 여러 과를 찾다가 이제 환경에도 관심이 있었고 화학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학문을 다룰 수 있는 과가 저희 환경보건과학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원서 접수 이틀 전에 우리 학과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학과를 찾아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준비했던 생기부랑 여러 바탕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향성이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도움되었던 활동이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계속 환경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환경봉사 활동을 하면서 기후변화나 뭐 수질오염이나 이런 환경오염에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쌓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치관 같은 것도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이 확보했던 게 뭐 자소서를 쓸 때나 아니면 면접을 볼 때나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미세먼지의 공학적 처리 방안이나 그 환경오염과 국제관계 등 이러한 다각도로 탐구를 해보면서 환경과 인간 활동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뿌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질문과 활동들이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여러 했던 실험들 중에 제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하천에서 물을 퍼하다가 수질 분석을 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면접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 실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을 자연 상태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은 없을까 이렇게 탐구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 질문을 되게 면접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거의 3년이 다 돼가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긴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되게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남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을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막 이런 걸 물어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냥 자소서 같은 데서
고등학교 때 쓰이지 않는 그런 용어 같은 걸 사용했다던가 그런 걸 사용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러는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뭐 처음에였나? 뭐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도 언니처럼 1학년 때 읽었던 영문도서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전반적으로 환경공학에 관한 내용인데 왜 환경보건과학과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엄청 많았는데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과제연구 과정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떤 분자를 사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분자 이름을 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 자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화학 물질을 자연 상태와 동일하게 만든다면 사용할 것인지 이런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질문을 다르게 하셔서 저는 꼬리 질문 이렇게 이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동아리를 3년 동안 하면서 어떤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셔서 앞에 말했던 하천 수질 측정 실험을 얘기를 했고 가설을 왜 어떻게 설정을 했고 가설의 근거는 어떤 것이고 하천이 어떤 상태였는지 얘기해라, 하천 실험을 얼마 정도 장기로 진행했느냐 등등 엄청나게 꼬리 질문을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학생 회장을 했을 때 공약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과와 자신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한 점 등등을 물어보셨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면접 대기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대기를 했었는데 대기 시간 동안 어떠한 서류도 소지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제공해주신 핫팩을 껴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대기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제가 5번째였나? 아침 오전에 다섯 번째였는데 좀 일찍 와서 기다리다가 잠들어가지고 올라갈 차례가 됐는데 안 깨가지고 막 부모님 와서 깨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러 올 때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되게 잘 보겠구나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건대 입구역입니다 하고 내리자마자 진짜 심장을 토할 것 같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성심원을 사가지고 들어오기 직전에 마시고 면접을 봤습니다. 약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전 1시간대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약간 되게 늦게 면접을 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대기 시간이 길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약간 졸기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면접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면접 팁. 면접 팁을 3가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문의 의도에 맞는 대답하기입니다.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면접을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질문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는 나의 어떤 모습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평가자라면 어떤 답변에 학생에 대한 흥미가 생길까? 고민을 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에 적합한 인재임을 본인의 개성과 함께 드러내기입니다. 답변에 본인의 개성과 열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대학이 인재상에 맞는 학생임을 각인하기 위해서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맞춰 본인이 한 활동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어필할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국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성, 신, 이이고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전반적인 면접 경험상 과학탐구 원투 지식과 응용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면접장에서 긴장이 되면 상세한 설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막혀버리면 부차적이고 심화적인 질문들이 이어질 수 없으니 고등학교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충실히 되짚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방법적인 면인데 하나는 이제 모의 면접을 미리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자소서나 이런 걸 보면 주요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꼽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꼽아가지고 랜덤으로 종이 같은 걸 접어가지고 던져놓은 다음에 주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되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면 기본적인 예절, 교수님한테 뭐 들어갈 때 인사하고 문 닫는 거, 뭐 쾅 닫지 말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어올 교수님들이 누구신지 미리 찾아보고 가면은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교수님들 뭐 전공이랑 그리고 얼굴 사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 전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두괄식을 말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면접을 대답할 때는 두괄식으로 말하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처음 입장할 때랑 이럴 때부터 교수님이 모두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랑, 그리고 말할 때 너무 많은 손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교수님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너는 비대면으로 면접했다며?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을 때는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노트북이 앞에 2개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제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마이크에 내 목소리가 크게 들어갈 수 있게끔 크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방 안에 나밖에 없고 교수님도 다른 방에서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아빠 같으신 교수님이셨어요. 막 밥 먹고 왔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노트북 속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 사람들은 가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수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포근하고 친절한 인상이셔서 조금 마음 편히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윤영대 교수님이랑 최우철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윤영대 교수님은 되게 약간 무서웠고, 그리고 최우철 교수님은 항상 되게 웃고 계셔가지고 되게 그쪽만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합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감? 맞아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딱 앉자마자 교수님들께 정말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했거든요.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웃으시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답했던 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웃어요. 교수님들도 웃으십니다. 잘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 면접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자신감 있게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영상들이 도움이 돼서 또 환경보건과학과 후배로 만나고 싶습니다. 꼭 면접까지 잘 보시고 다음 연도에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관련 과를 가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 사회환경공학과, 환경보건과학과, 이 환경 들어가는 과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환경공학부는 말 그대로 공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학 설비나 아니면 설계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런 수학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학문을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 과의 경우에는 뭐 화학이나 이런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을 위주로 배우고 연구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뭔가 우리 과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과에서 선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으로도 앞으로 뻗어나갈 분야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 1순위가 발전 가능성인데요. 대학은 학생의 고등학교 활동들을 통해 학생의 열정과 무한한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 입시를 너무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여기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건국대학교와 환경보건과학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입학처 모집 요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과학과 학생을 입다해서 예비 새내기들을 응원합니다.